자, 3-3단원에 보시면요. 개성을 살리는 글 다듬기 해가지고요. 저기 글 다듬기가 뭐예요? 결국 자기가 써놓은 글을 지금 다듬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자, 그리고 고쳐쓰기 어떤 일관적인 원리를 고려해서 자, 이거 글을 고쳐쓸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로 아래 내용을 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이해 부분에 보시면 자, 이 민들레라는 작품이 있네요. 자, 이거는 보시면 자,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회고적이란 말의 뜻이 뭐죠? 회고적은 자신이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이 민들레는 그 병아리 이름인데 이 병아리와의 어떤 좋았던 추억, 지금은 죽고 없는데 이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는 그래 회고적. 그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고 자, 주제는 병아리 민들레와의 어떤 추억과 민들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여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볼 때 일단 고쳐쓰기 단원이니까 자, 이 문장이나 어떤 문단,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표현의 어색한 부분이나 단어가 잘못 쓰인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 유념하면서 자,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가해봤더니 그날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척 더웠다 그랬는데, 자, 그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자, 어떤 그날에 대한 어떤 기억을,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싶다는 기억뿐이었다 그런데, 자, 기억은 내가 옛날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자, 내가 지금 그때 이러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날이 좀 더워서, 자, 지금 이것을, 이제 빨리 씻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거 생각이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걸음을 개축하여, 자, 지금 집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골목길 한 구석에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가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자, 바로 그날은 결국 어떤 날이 되는 거야? 자, 내가 바로 강아지를 발견한 그날이 되겠네. 자, 모른 채 하고, 자, 모르다에다가, 자, 여기 채는, 자, 의존 명사입니다. 자,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봤는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자, 이런 경우는 앞말과 이렇게 띄웠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모른 채 띄우고, 자, 하다. 자, 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뭐가 됐으니까, 결합이 돼서, 자, 이건 보조 용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앞말과 이것을 이렇게 띄웠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난 발을 뗄 수가 없었대. 문득 민들레 생각이 났답니다. 자, 그래서 힘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던 민들레가, 자, 이렇게 생각이 나서, 아니, 강아지를 그냥 두고, 그냥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나 봐요.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는 지금 여러분 두 가지 봐야 되겠죠? 기억이 아니라 생각으로 바꾸고, 자, 모른 채 할 때, 자, 의존 명사의 경우는 띄어쓴다. 자, 이렇게 띄었어요. 자, 남은 단에서는 지금 과거 회상인데, 이제 언제로? 자, 초등학교 2학년 때로 지금 넘어왔네요. 자, 이게 회고적입니다. 그래서. 자, 어느 봄날인데, 한 할머니께서 병아리를 나누어 주는이 아니라, 이 할머니, 자, 높임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높임 표현에서 주시다. 자, 이게 우리가, 이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선어말 어미, 자, 시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노란 털로 덮여라고 그랬는데, 덮여가 아니라 덮이어. 자, 요거의 준말이니까, 자, 덮다 플러스 이 플러스 해가지고, 덮여 할 때. 자, 이 피읍 받침을 써야 됩니다. 덮다는 이 비읍이 아니라 피읍. 자, 그다음에 병아리는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그런데 난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그랬는데 그런 데가 들어가면 이상하네. 자, 이거는 전환을 할 때 쓰는 말이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 되고 뒤에가 거기한 결과가 된단 말이야.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는 자,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병아리가 매력적이어서 난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병아리를 바라봤나 봐. 난 병아리를 키우게 해달라고 엄마께 지금 정말 타이르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이건 조르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단어를 바꿔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조르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엄마도 결국은 허락을 해주셨대. 자, 그렇게 나와 민들레가 인연이 되었다 이건데. 자, 그래서 사랑스러운 민들레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지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라문단을 먼저 좀 보고 갈까요? 자,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자,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자, 그걸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할머니가 나누어 주시는 병아리를 보았고, 자, 병아리를 집으로 데려온 날,
자, 우리 가족은 병아리에게 민들레란 이름을 지어줬대. 자, 다문단에 벌써 사랑스러운 민들레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 전에 여기서 민들레란 이름이 지어진 게 먼저고, 자, 병아리가 민들레처럼 모질게 어느 곳에서나, 모질게가 아니라 튼튼하게 또는 굳세게 이렇게 좀 단어를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어느 곳에나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의미로 자, 민들레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자, 그리고 민들레가 우리를 잘 따랐대. 우리가 민들레하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자,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자, 그리고 민들레는 우리 곁을 맴돌면서 삐약삐약 소리 노래도 부르고 귀엽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민들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 이게 주어가 빠지니까 문장이 되게 너무 길어졌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의 주술 호응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가왔다, 끊고, 다시 주어, 민들레는, 자, 이렇게 귀여웠다까지 끊고, 우리는 그런 민들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장을, 자, 적절하게 끊어놓고, 거기에 주어, 서술의 호응을 맞추면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더 잘 와닿을 겁니다. 자, 라문단이 먼저 보고, 자, 다문단 해볼까요? 자, 사랑스러운 민들레는 우리 집 마당에서 지냈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 혼자 있을 민들레가 걱정스러웠대. 자, 이 과거형이잖아요. 자, 나는 비가 오면 엄마 몰래 민들레를 방 안에 데리고 올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잖아,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시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시제로. 또 어머니께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하지만 민들레와 함께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엄마의 꾸중도 대수롭지 않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동생과 한 방을 쓴 것과 민들레의 추억하고는 그 어떤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내용은 삭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일성을 고려해서 자, 이 내용은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문장은 삭제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남단에서는 지금 일단 덮여가 아니라 덮여 해가지고 자, 단어를 바꿔줘야 되고요. 자, 접속사도 그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또 사이르다는 대신에 조르다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문단에서 모질기다가 아니라 튼튼하게 내지 굳세게라는 단어를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다음 아래 문장은 너무 기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문장을 끊어주고 그다음에 주어 민들레라는 주어를 넣어서 주어 서술의 호응을 맞춰줘야 되겠고 자, 다음 문단 다시 올라가면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시제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 과거 시제를 맞춰야 되니까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다로 바꿔놓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의 그 당시 부분은 자 이건 전체적으로 통일 그래서 주제 어떤 통일성에서 내용의 어떤 문맥의 어떤 내용이 동떨어졌으니까 삭제를 시키고. 자, 마무단해 봅니다.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닭으로 닭의 새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병아리에 대한 어떤 낱말 정의가 나왔고 낱말뜻. 자, 그리고 먹이를 주는 방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우리 민들레와의 어떤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문단 전체를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밤날에 갑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뿐이었고요. 어느 날 민들레가 어디가 아픈지 꼼짝도 않고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았대. 자, 그래서 우리 가족은 밤을 꼬박 새우며 민들레 정성껏 보살폈지만, 자, 근데 민들레가 일어날 전혀, 낌새를 보이지 않았다니까. 전혀 보였다는 말은 없고요. 전혀 안 보였다 해가지고, 여기 부사어인 안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서술어 보이다와 연결해서 전혀 안 보이다 이렇게 해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했대요? 민들레가 우리 곁을 떠났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민들레를 떠나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자, 막막이 아니라 먹먹했다. 자, 아팠다 이런 의미니까 먹먹했던 단어를 쓰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그 후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니까 시간상 이걸 분리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는 어떻게 자, 문단 나누는 표시가 되겠죠? 자,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안쓰러운 동물들을 볼 때면 어김없이 민들레를 떠올렸고, 자, 난 강아지를 어두운 길에, 자, 지금 현재 상황이죠? 강아지를 그대로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가족들은 깜짝 놀랐지만, 자, 내게 가머니설이란 게 뭐야? 달콤한 말로 꿰는 건데, 여긴 이게 쓸 수가 없겠네, 이 상황이. 자초지정. 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거를 듣고는 강아지의 주인을 찾는 것도 도와주었고, 자, 다음날 다행히
다행히 할 때 다행이가 아니라 다행히가 되겠죠. 강아지의 주인을 찾을 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무심코 바닥을 보니 그 틈새, 길 틈새에 해자. 이거는 어떤 사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틈새, 아이를 써야 됩니다. 자,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대. 민들레 꽃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하늘나라에 있는 민들레가, 그 병아리가, 자, 내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았고, 민들레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나와 민들레의 시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들레와의 추억은 영원할 테니까,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네요. 자,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부사와 서술의 호응이 되지 않아서 아니라는 부사를 집어넣었다는 거. 자, 막막했다가 아니라 먹먹했다로 바꿔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단을 나눠줬죠. 자, 시간이 과거와 현재니까 그 후로부터를 아래 문단으로 지금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감언 이설이란 단어 대신에 자초 지정을 그리고 다행 이가 아니라 히로 금세도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글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쓰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우리가 글 수준에서 글을 고칠 때는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났는지, 자, 그리고 자, 글의 제목이 적절한지, 보충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게 글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고쳐쓰기 단원이란 말이야. 고쳐쓰기를 할 때는 뭐서부터 본다고요? 네, 전체 글 수준에서 먼저 보고, 그리고 문단,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와서 문장, 그리고 단어. 이렇게 자꾸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자, 이 가로 1번에 보시면 글쓴이가 병아리와의 추억을 전하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할 때 제목이 적절하냐 그랬으니까, 적절하대. 자, 글 수준에서 봤을 때 제목이 적절합니다. 왜? 자, 읽는 이가 처음에 민들레라는 제목만 보고, 자, 식물이 민들레와 관련이 있는지 알았는데, 병아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 알고 색다르게 됐을 것 같고, 자, 더 나가서, 여기서 민들레라는 제목이 읽는 이의 어떤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자, 어떤 사람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고, 아니야, 이것은 오히려 뭔가, 자, 여기 있는 어떤 색다른 느낌을 주니까, 적절한 것 같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그 평가하는 나름이니까 적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근거만 정확히 들으시면 돼요. 자, 그의 제목이 적절하지 않다면 자, 이거 다른 말 어떤 걸로 고치셨네요. 뭐 짧았던 하지만 영원한 만남 정도로 지금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가바 중에서 자, 일단 마 부분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이 마에서는 전체적인 글 내용은 자, 민들레와의 어떤 추억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많은 병아리의 특성, 병아리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키우는 방법, 먹여주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여기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삭제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서도 문단 수준을 어떻게 고쳐라. 자, 이번에는 이제 글 전체가 아니라 조금 안으로 좁혔어요. 자, 이때 문단 수준에서 봐야 될 것은 자, 이 문단과 문단의 어떤 연결 관계나 또는 문단과 문장의 연결 관계가 자연스러운지를 봐야 되겠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봐야 될 게, 자, 문단의 중심 생각은 잘 드러나고 있는지, 자, 이것도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단의 길이는 적절한지, 너무 길었던 게 하나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얻어보는 거라고, 자, 문단 수준에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라와 다의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 있었죠? 그래서 글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 다와 라의 순서를 바꿔서 라, 다의 순서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자, 여기 다에서 삭제가 돼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문단 수준이 되겠는데, 자, 여기 동생과 방을 같이 쓴 내용은, 자, 지금 민들레와의 어떤 추억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앞에 내용과 지금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삭제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문단 수준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정 기호를 사용해 발을 두 문단 나눈데, 자, 왜? 자, 그 이유를 먼저 보고 갈까요? 자, 그 후로를 기점으로 앞부분은 지금 민들레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이겠고, 뒷부분은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강아지에 대한 발견한 그 뒤에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차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아래로 줄을 내려서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쓰면, 자, 이게 외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문단 수준의 접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단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내려옵니다. 자, 문장 수준에서는 어법에,
어떤 표현 방법에 지금 어떤 맞는 표현인지, 낱말들 사이 호응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자,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자, 그래서 윗부분에서는 지금 뭘 봤어요? 자, 문단의 길이를 본 거고, 자, 그래서 문단이 너무 길이가 길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또 과거와 현재를 나눌 때는 이 문단을 나눠놨단 말이야. 근데 아랫부분에서는 또 특정한 그 문단 안에서 특정한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었어.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그 한할머니께서 여기서 나눠 주는 거려는데, 자,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주시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려올 것이다 했는데, 자, 이건 시간 표현이 안 맞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를 맞춰서 데리고 왔다 정도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서 전혀 보였다고 했는데, 이 전혀라는 부사가 쓰이면 이때 보였다는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뭘 써야 된다?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전혀 안 보였다 정도. 이렇게 부사어로 좀 이렇게 부정부사가 들어가죠. 추가로. 자, 그다음에 나에서 부적절한 이음말. 이음말이 뭐야? 다른 말로 접속 표현이야. 자, 그래서 이 문장과 문장을 지금 이어주는 부분에서 자, 여기서 그래서를 그런 데는 전환을 할 때 쓰는 말이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는 그래서를 쓰는 데가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다음 문장이 읽기 불편한 이유는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3개 정도로 좀 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를 하나 더. 민들레는 자기 이름 알아듣고 우리에게로 왔다. 자, 그리고 렌시. 자, 요걸 내용들을 이렇게 잘라서 집어넣거나 또는 이것을 이렇게 그러곤 접속사 같은 지시어 같은 경우를 집어넣으면 좀 더 어떻게 이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낱말, 단어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왔네요. 전체 수준, 글 수준에서 보고, 글 전체, 문단, 문장, 그리고 마지막 낱말, 바로 단어 수준입니다. 자, 이때는 낱말의 뜻이 문맥에 적절한지, 그리고 맞춤법에 맞게 표현됐는지를 자, 우리가 고려해서 붙여쓰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기억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자신이 어떤 생각했다 이런 말에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이 타이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건데 자, 이거 엄마한테 뭘 타이른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선 조르다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질게보다는 자, 이 굳세 뭐 튼튼하게 자라라 이런 의도로 민들레라 이름을 붙였으니까 굳세게 정도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어찌할지 지금 마음이 좀 아팠다를 쓰는 거니까 막막했다가 아니라 먹먹했다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머니 소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거나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물어본 거니까 자초지종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 부분인데, 자, 여기서 지금 관용어와 그 다음 뒤에 오는 의존 명사는 띄어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 채, 자, 이렇게 띄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덮다 할 때 피읍 받침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피읍에 덮여. 자, 그 다음에 다행 이가 아니라 히. 그리고 틈새 할 때도 아이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1번에서 4번까지 고쳐쓰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고쳐쓰기를 할 때는 없던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내용,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시키거나, 또는 다 그 위에 다른 위치에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또는 재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에 맞지 않는 문단은 삭제를 했고요. 자, 그다음 문단을 어떻게 순서를 바꿔줬죠? 앞뒤 순서를 재구성이 있었고, 마지막 어색한 낱말들은 다른 낱말로 바꿨으니까 대치도 사용을 했네요. 자, 아랫부분에 고쳐쓰기는요. 자, 자신이 쓴 글을 글의 주제나 그 다음에 뭐에 맞게 글을 쓴 목적에 맞게 다듬어서 읽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것을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가 고쳐쓰기는 어떤 순서부터? 자, 글 전체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글 전체, 여기 지금 반대로 해놨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 글 전체 수준을 먼저 고려해서 고쳐쓰기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장. 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아니, 문단이죠. 문단, 문장, 그리고 단어 수준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된다고 했고요. 큰 범위부터.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서 고쳐쓰기를 할 때는 글 전체 순서에서 자, 이것이 이제 문단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다시 문장 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낱말. 이야기하면 단어 수준으로. 자, 이렇게 고쳐쓰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네요. 추가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자, 그리고 삭제는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것을. 대치는 다른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을. 재구성, 앞뒤 순서를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재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적용학습 중에서 다른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2번의 표는 별표 쳐놓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순서가 어떻게? 자, 글 순서부터 해서 이렇게 적고 붙여쓰기 단원이 어떻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 자, 이때 글 순서에 보시면 주제가 잘 드러나는지 주제, 그리고 제목이 적절한지, 글의 흐름은 자연스러운지 전체, 그리고 보충해야 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이 없는가는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단과 문단, 또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 그리고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지, 문단의 길이가 적절한지를 보는 것,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길이. 자, 문단이 아니라 이번엔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또 문장에 쓰인 낱말들의 호응 관계가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말 어법에 잘 맞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문장 수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문맥에 맞는 적절한 낱말을 사용했는지, 또 맞춤법에 맞는지를 보는 것은 낱말 수준에서 고쳐쓰기 또는 점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